회의실 안은 고요했다. 갑자기 박현주 CEO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김지은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김지은 씨, 당신의 사생활이 회사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어요.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장 사표 쓰세요. 그 말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문을 열자마자 언니 민지를 보고 무너졌다. 언니, 나 해고됐어. CEO가 내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어. 민지는 해군 장교로서의 단단한 표정을 지으며 동생을 안아주었다. 누가 감히?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게. 지은은 언니의 말에 위안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가족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그리고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대기업에서 비서로 일하던 평범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평범하지 않았다. 수민과의 관계는 2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그 사랑은 지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매일 전쟁이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결혼 얘기를 꺼내고 친구들은 모르는 척 피했다. CEO의 그 발언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이었다. 지은은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민아, 나 오늘 목소리가 떨렸다. 수민은 30살, 자유로운 예술가였다. 그녀의 짧은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지은을 매료시켰다. 지은아, 괜찮아. 내가 갈게. 수민은 즉시 지은의 집으로 달려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껴안았다. 왜 이런 일이? 나 때문에. 지은이 속삭였다.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회가 문제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싹텄다. 만약 그녀가 더 조심했다면? 만약 사랑을 숨겼다면? 민지는 부엌에서 차를 타오며 물었다. 그 CEO는 누군데? 회사 이름이 뭐야? 지은은 대답했다. 박현주, H&J 그룹 CEO야. 보수적이고 사회활동도 많아. 민지는 눈을 좁혔다. 그녀는 해군에서 10년째 복무 중인 장교였다. 군대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동생의 고통은 용납할 수 없었다.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지은아, 내가 먼저 결정해. 싸울래? 아니면 포기할래? 지은은 망설였다. 싸우는 건 위험했다. 언론에 노출되면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었다. 부모님은 아직 지은의 성정체성을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신봉자였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디바웃 기독교인이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정상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수민을 만난 후 그녀는 진짜 자신을 찾았다. 이제 그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카페에서 수민과 만났다. 나 소송할까 봐. 지은이 말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지할게. 하지만 위험해. 사회가 우리 편이 아니야.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차별은 추악했다. LGBTQ 커뮤니티는 여전히 지하에서 활동했다. 지은은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자 친구와의 이별. 그때 부모님의 압력 때문에 포기했다. 이번에는 다를까? 민지는 군부대에서 상관과 통화했다. 동생 일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상관은 웃으며 말했다. 민지 소령, 내가 부탁하는데 안 도울 수 있나? 민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CEO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박현주는 유명한 기업인으로 보수단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깊은 편견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은은 집에서 뉴스를 보았다.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료들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일부는 동정, 일부는 비난. 내가 왜 그랬어? 지은은 화가 치밀었다. 왜 내가? 왜 사랑하는 게 죄인가? 수민이 도착했다.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이 순간 지은의 마음속 충돌이 시작되었다. 사랑과 가족, 사회 사이의 갈등. 민지는 해군 복무 중 휴가를 신청했다. 가족 문제예요. 상관은 허락했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지은과 수민을 만났다. 수민 씨, 처음 뵙네요. 동생 잘 부탁해요. 수민은 미소 지었다. 언니, 감사해요. 세 사람은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CEO의 발언을 증거로 모아야 했다. 회의 녹음이 있었고 증인도 있었다. 하지만 소송은 길고 힘들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차별 소송은 드물었고 승소율은 낮았다. 지은은 불안했다. 만약 패하면 내 인생 끝나. 민지는 단호했다. 포기하면 더 끝나. 내가 왜 숨겨? 내 사랑이 잘못된 거 아니야. 지은은 언니의 말을 곱씹었다. 민지는 군대에서 동성애자를 본 적이 있었다. 군법은 엄격했지만 그녀는 사람을 사람으로 봤다. 하지만 가족 일은 달랐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할까?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해라고 늘 말씀하셨다. 지은의 성정체성을 알면 충격받을 터였다. 수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가족과 갈등 있었어. 부모님은 예술가 되는 것도 반대했지? 하지만 레즈비언이라고 말한 후 더 힘들었어. 지금은 화해했지만 지은은 부러웠다. 수민의 가족은 개방적이었다. 반면 자신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민지는 CEO에 대해 조사했다. 박현주는 45살, 싱글, 사업으로 성공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에는 비밀이 있었다. 젊은 시절, 그녀도 여성과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 민지는 군대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를 모았다. 현주 씨, 대학 때 여자친구 있었대. 지은은 놀랐다. 정말. 그럼 왜 나를 비난해? 민지는 대답했다. 자기 혐오일 수 있어? 사회 압력 때문에 숨긴 거지. 지은의 마음속에 분노가 솟았다. 위선자. 하지만 동시에 연민이 들었다. 현주도 피해자일까? 다음 날 지은은 변호사를 만났다. 차별 소송 가능해요. 하지만 증거가 중요해. 변호사는 말했다. 지은은 녹음을 제출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다. 민화일, 회사에서는 소문이 퍼졌다. 일부 직원은 지은을 지지했다. CEO가 태과분해. 하지만 다른 일부는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라고 했다. 현주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후회했다. 그녀의 발언은 임펄시블이 나온 것이었다. 지은의 사진을 본 순간 과거가 떠올랐다. 대학 때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가족 압력으로 헤어졌다. 지금 그녀는 성공했지만 외로웠다. 내가 왜 그랬지? 현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은은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쳤다.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아, 회사 왜 그만둬? 좋은 자리였는데. 지은은 거짓말했다. 다른 일 해보려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백하고 싶었다. 민지가 말렸다. 아직 때 아니야. 수민과 지은은 공원에서 산책했다. 우리 미래 어떻게 될까? 지은이 물었다. 수민은 키스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지은은 손을 놓았다. 미안. 수민은 슬펐다. 왜 숨겨? 나 사랑 안 해. 지은은 울었다. 사랑해. 하지만 두려워. 이 순간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민지는 현주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녀가 보수 단체 후원해. 하지만 과거에 LGBTQ 이벤트 참석한 기록이 있어. 민지는 전략을 세웠다. 언론에 제보할까?
하지만 동생의 프라이버시가 걱정됐다. 지은은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언니와 놀던 때 언니는 항상 보호자였다. 깨어나 보니 현실이 더 잔인했다. 소송 뉴스가 슬슬 퍼지기 시작했다. 현주는 압력을 느꼈다. 이사회에서 이미지 관리하세요 라는 말이 나왔다.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지은은 거절했다. 변호사 통해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복수할까? 용서할까? 가족을 보호할까? 사랑을 포기할까? 현주의 연락은 무시됐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의 집 주소를 알아내 방문했다. 미안해. 내 발언은 잘못됐어. 현주가 말했다. 지은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늦었어요. 소송할게요. 안에서 민지가 지켜보고 있었다. 언니, 가지마.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나갔다. 박현주 씨, 왜 여기 왔어요? 현주는 놀랐다. 당신은 민지는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김민지 소령, 해군. 지은 언니예요.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군, 민지는 차갑게 말했다. 동생을 건드린 대가 치러야 해요. 현주는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다. 군대의 위상을 존경했다. 이제 군 장교가 적이 되었다. 지은은 안에서 듣고 있었다. 언니, 너무 나서지 마. 하지만 민지의 행동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수미는 이 소식을 듣고 걱정했다. 군대가 개입하면 복잡해져. 지은은 동의했다. 사회에서 군대의 이미지는 강력했다. 만약 민지의 신분이 드러나면 군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민지는 상관에게 보고했다. 개인 일인데 도움 필요해요. 상관은 조심해. 군 이미지가 중요해 라고 했다. 민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가족 vs 직업. 지은은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일부 친구는 지지해라고 했지만 한 친구가 배신했다. 미안, 회사에서 압력받아. 증언 못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우정의 배신. 사회 압력이 사람을 바꾼다. 현주는 회사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소송 막아야 해. 합의금 제한해. 하지만 이사회는 이미 늦었어. 언론이 알면 끝이라고 했다. 현주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사랑을 포기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내가 왜? 현주는 사이코세러피를 받기 시작했다. 치료사에게 나는 레즈비언일 수 있어 라고 고백했다. 충격적인 깨달음. 지은은 수민과 다퉜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지은이 말했다. 수민은 울었다. 미안. 하지만 사랑이야. 관계의 위기. 지은은 혼자 서울거리를 걸었다. LGBTQ 바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도 싸워. 우리는 강해. 그 말에 힘을 얻었다. 민지는 현주를 다시 만났다. 합의할래? 아니면 공개할래? 현주는 미안해. 내 과거 때문에. 민지는 놀랐다. 과거. 현주는 털어놓았다. 나도 여성 사랑했어. 하지만 숨겼어. 민지는 연민을 느꼈다. 그럼 왜 동생을? 현주는 자기 혐오야. 이 대화는 전환점이었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용서할까?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부모님에게 사실이 알려졌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지은아, 왜? 정상되자의. 지은은 지게 내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가족 갈등 고조. 아버지는 침묵했다. 민지는 부모님을 설득했다. 동생 사랑해요. 받아들여요. 하지만 쉽지 않았다. 종교와 전통의 벽이. 지은은 소송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증언. 내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청중의 시선이 느껴졌다.
현주는 변호사와 상의했다. 인정하게 하지만 회사 압력으로 망설였다. 배신과 대치의 연속.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사랑, 가족, 사회. 무엇을 선택할까?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지은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수미는 곁에 있었다. 함께야 하지만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민지는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증인으로 나설게 지은은 위험해라고 했지만 민지는 가족이니까 현주는 법정에서 지은을 보았다.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녀의 변호사는 합의 제안지라고 했지만 현주는 내 잘못 인정할게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재판 중 현주의 과거가 드러났다. 증인이 CEO도 레즈비언이었어요 라고 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현주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옛 사진. 현주의 세계가 무너졌다. 가족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웠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복잡했다. 나처럼 고통받네 공감이 생겼다. 재판 후 현주는 지은에게 사과했다. 미안. 내 상처를 내게 옮겼어. 지은은 용서할게. 하지만 변화해요. 현주는 약속했다. 회사 정책 바꿀게. LGBTQ 친화적으로 위건식 텐의 순간이었다. 민지는 부모님과 대화했다. 지은을 받아들여요. 아니면 잃어요. 아버지는 마침내 미안하다라고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다. 수민과 지은은 화해했다. 미안. 내 탓 아니야. 지은이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다. 하지만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레즈비언 소송기 화제였다. 일부는 지지, 일부는 비난. 지은은 인터뷰를 했다. 우리 사랑은 평등해요.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반발도 컸다. 보수 단체 시위. 지은의 집에 협박 편지. 두려움 속에서 지은은 강해졌다. 포기 안에 현주는 회사에서 변화했다. 다양성 교육 실시. 하지만 그녀의 개인적 갈등은 계속됐다. 나도 커밍아웃 할까? 치료사와 상의. 결국 그녀는 가족에게 고백했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에요. 어머니의 충격. 어떻게? 현주는 숨겨서 미안지라고 했다. 가족의 치유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이 모든 걸 보며 생각했다. 변화는 고통에서 온다. 김인지는 군대에서 승진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내부 조사가 있었다. 개인 일에 군 신분 이용했어. 민지는 정의였어요. 라고 대답했다. 위기 속에서 그녀는 선택했다. 퇴역할게 가족을 위해. 지은은 언니의 희생에 미안했다. 언니 탓 아니야의 고조되는 드라마. 배신, 희생, 식텐. 각 인물의 대가. 현주는 새 파트너를 만났다. 여성. 그녀의 새 출발. 지은과 수미는 결혼식 같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초대. 하지만 사회의 법은 여전히 동성 결혼을 인정 안 했다. 언젠가 변할 거야. 이 지은이 말했다. 고조된 긴장감 속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재판은 지은의 승리로 끝났다. 현주는 벌금과 공식 사과를 했다. 회사 이미지가 타격받았지만 현주는 재건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회사로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LGBTQ 권익 단체에서 그녀의 경험을 공유했다. 내 이야기로 누군가 힘없길 수미는 예술작품을 만들었다. 레즈비언 사랑을 주제로. 전시회에서 호평.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민지는 퇴역 후 시민활동가 됐다. 군대 안에서도 변화 필요해 부모님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가족 모임에서 지은아, 수민 데려와 라고 했다. 감동의 순간.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지은은 거리에서 비난받았다. 변태 그녀는 대응했다. 사랑이에요. 내적 성장이 이어졌다. 현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숨긴 사랑 베스트셀러. 그녀의 식텐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다. 과거의 대가 이야기의 마무리. 각 인물의 선택과 그 가격. 지은은 수민과 여행 갔다. 제주도에서. 우리 행복할 수 있어 바다를 보며. 하지만 마음속에는 질문이 남았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나? 사회가 변할까? 결말은 희망적이지만 열린 채 이 당신은 현주의 행동이 용서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나?